안녕하세요. 트레이딩룸의 카도입니다. 오늘 영상 주제는요, 시장 좀 보려고 해요. 일단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천연가스 같은 경우에 9불 정도까지 갈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실제로 지금 9불까지 가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마도 천연가스는 9에서 10불 정도 사이에서 몇 주 정도는 머무를 것 같아요. 몇 주? 몇 주까지는 아니고 한 2주? 맥스 2주, 한 15일 정도 머무를 것 같고요. 그러고 아마 다시 내려오겠죠? 내려오는데 아마 한 5불 정도까지는 내려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천연가스 관련주들은 조금 주목을 하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거는 제가 이미 말씀드렸었던 거고, 그리고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있어요. 자, 그러면 과연 이놈의 예측은 정확했느냐, 한번 제 유튜브로 가보겠습니다. 한번 볼게요. 여기 보면은 드디어 반등 주목할 종목 알려드림이라는 이슈가 있었는데, 요때 아마 제가 정책주로 묶이는 네온테크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슈팅이 나왔다가 빠져주고, 그리고 재차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재차 상승을 만들면서 상한가를 도달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재밌는 게 고작 3주 만에 제가 그렸던 그림들이 그려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런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저놈은 도대체 무슨 예지력이 있어서 저놈은 저렇게 잘 맞추느냐. 아니, 전 특별한 예지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전 특별하게 여러분들이랑 다른 어떤 탤런트를 가지고 태어난 것도 아니고, 물론 어느 정도는 있겠죠. 근데 진짜 막 완전히 남다른 초능력을 가지고 태어난 것도 아니고, 저는 그냥 시장을 보는 통찰력만 가지고 있을 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도 이런 통찰력을 가져야겠죠. 그래서 지금 일단 제가 짚어드리는 것들을 한번 좀 유심히 보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에너지 쪽은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대로 아마 갈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자, 그러면 네 말이 항상 맞느냐? 아니죠, 당연히. 저는 시장 흐름에 대해서, 시장 흐름을 이제 맥을 잡아서 이제 이렇게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제 제가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는 그 흐름 안에서 이런 종목들은 이렇게 타점을 잡아보면 되겠는데, 그리고 흐름이 약간 바뀐 것 같은데 이런 거 찾아내시는 거죠. 그리고 금속 종류도 지금 조금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 어차피 CPI나 PPI가 아직 가까운 시기에는 발표될 게 없어요. 한 최소한 2주 이상 걸리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그동안은 아마 물가를 제대로 안 잡을 거예요. 원자재 물가는 특히. 그리고 지금 중국 이슈와 러시아 이슈가 둘 다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아마 이거는 안 잡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이런 쪽 관련주들을 좀 잡아보셔야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 좀 주목받았던 종목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원숭이 두창 관련주예요. 원숭이 두창. 저는 요거 관련해서요, 여러분들께 딱 한마디만 드리고 싶어요. 주의를 요합니다. 자, 왜 그러느냐? 코로나 바이러스가 한 개의 테마를 만들었던 이유가,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나의 테마를 이룰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어떠한 종류의 백신도 개발되어 있지 않은 신종 바이러스였기 때문이에요. 원숭이 두창 역시 이번에 돌연변이라고 시장에서는 많이 받아들이고 있는데, 기존의 백신이 먹힌다라는 그런 제시가 되고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굳이 이거 관련주들을 강하게 매매를 할 필요가 없어요. 이런 종목들은 단발성 재료라고 생각을 하시고 짧게 가져가시면 되고요. 그럼 바꿔 말해서 이게 시장 악재로 작용하더라도 스프링처럼 딱 튀어오르는 그 용수철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하락이 나오면 이거는 한번 이용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지수도 한번 볼게요. 세계 주요 지수 선물인데요. 일단 살펴보셔야 되는 가장 중요한 건 결국 나스닥이겠죠.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요 며칠 동안 계속 그 하락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지금 다시 반등 추세에 들어와 있어요. 자, 근데 문제가 뭐냐면, 자, 과연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진짜 완연한 반등 추세라고 볼 수 있을 것이냐. 물론 investing.com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딜레이 타임이 있기 때문에 investing.com보다는 야후 파이낸스에 들어가서 보는 게 더 정확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저는 investing.com에서 한번 볼게요. investing.com에서 보더라도요, 요 13,000 부근에 여기에 있는 과거에 만들어져 있던 지지 라인, 즉 지금 현재 저항 라인이 제법 셉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뚫고 올라가서 과연 요 13,000까지 올라갈 수 있느냐가 핵심일 것 같고요. 여기서 일단 한번 쏠 때마다 수반하는 음봉으로 계속 되갚아냈어요. 양봉, 음봉, 양봉, 음봉으로 결국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반등이 나온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요거는 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 좀 희망적인 건 뭐냐면요, 제가 차트를 살펴볼 때 여러분들한테 꼭 좀 주의 깊게 보라고 말씀드렸던 게 뭐예요, 아랫꼬리가 길게 생긴 요런 애들을 말씀을 드렸어요. 요런 애들 같은 경우에 보통 추세 전환으로 나타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요런 것들은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요런 거 관련해서 한 가지만 좀 짚어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인 잘못 알고 있는 상식이라서 제가 하나 좀 짚어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일반적으로요 우리가 맨날 하는 말이 뭐냐면요, 윗꼬리 양봉이 계속 저점을 깨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이게 다 양봉이어야 돼. 그러니까 이런 게 다 양봉이어야 돼. 시장 악재로, 그러니까 이 종목의 악재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요, 이 종목은 하락 추세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사람들이 많이 받아들여요. 그리고 왜 제가 이런 차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냐면요, 오늘 저한테 들어온 질문이 이게 되게 많았어요. 제 지인들한테 들어온 질문인데 이런 차트를 3개를 딱 가지고 오더라고요. 그런데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서로 다른 4명이 새 종목을 가지고 왔는데, A라는 사람은 A 종목을 가지고 왔고요, B라는 사람은 B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고요, C라는 사람은 AC를 가지고 왔고요, D라는 사람은 BC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뭐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오케이, 그래, 요거에 대해서 내가 한번 짚어줘야겠다. 그래서 요런 차트가 나오고 나니까 반등이 세게 나오더라. 야, 이거 안 좋은 건데 왜 반등이 나오느냐 라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한번 좀 짚어줘야겠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좀 패턴이라는 거에 대해서 너무 세뇌당해 있다, 그런 얘기를 좀 해주고 싶어서요. 그러니까 이 패턴이라는 건요, 그동안 이런 가능성이 높아서, 그러니까 이거는 possibility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확률이에요. 가능성이 높아서 사람들이 요러면은 이렇게 가면 하락 추세로 가더라라는 패턴을 정형화를 시켜놓았던 거예요. 하지만 문제가 뭐냐면 이게 시장에 따라서 바뀐다고요. 그러니까 시장 흐름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 있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굉장히 잘 바뀌는데, 자, 요즘처럼 약세장에서 이런 차트를 한번 논리적으로 살펴볼게요. 자, 이런 차트들이 나타난다는 건요, 결국은 하루 차트 안에서요, 여기서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다시 말아 올리는 이런 식으로 끝났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다음날 내렸지만 여기서 시작해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여기서 마무리했다는 뜻이에요. 마찬가지로 여기서 시작해서, 물론 이게 반대일 수 있어요. 반대로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여기서 마무리했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되고 나면 어떤 게 보이냐면요, 요 볼륨들, 요 거래량들이 사라지고요, 얘랑 얘만 남아요. 바꿔 말하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공간이요, 거래량이 없는 빈 껍데기가 돼요. 그렇다는 건 뭐냐, 여기서 여기까지 올리는 건 식은죽 먹기라는 거고요. 바꿔 말해서 여기를 뚫어낸다면요, 매물상 여기를 뚫어낸다고 하면요, 이게 강한 상승을 볼 가능성이 높다라는 뜻이에요. 요거를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래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요거를 너무 패턴화를 시켜놨어. 너무 정형화 시켜놨어. 하지만 결국 패턴이라는 거는 논리, 통계를 통한 논리라는 거. 그러니까 요런 것도 있다라는 걸 좀 설명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조금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트레이딩룸의 카도였고요. 오늘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